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린요 유튜브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은 이 제형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에스쁘아의 스틱 파운데이션입니다. 사실 여러분 스틱 파운데이션 리뷰하기 전에 요 말씀 드리고 갈게요. 저도 바비 브라운 스틱 파운데이션, 베네피트 스틱 파운데이션 굉장히 많이 써봤지만 난 진짜 피부 메이크업을 바쁜 아침에 그냥 막 편하게 쓰고 싶어. 그리고 가격대도 챙겼으면 좋겠고 아무 틈질 없는 효율 이것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스틱 파운데이션 갔을 때는 실망하실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틱 파운데이션은 수정 메이크업을 할 때 되게 좋다더라 하면서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또 막 이게 따져보면은 그냥 그렇구만 쿠션으로 수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품 리뷰를 보실 때에는 별로네 좋네 이런 느낌보다는 스틱 파운데이션이 약간 감성으로 하는 또 파운데이션의 새로운 제형을 즐기면 된다. 렛츠 고! 열어보면은 에스쁘아 이렇게 음각을 새겨놨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 속눈썹 펌 했다고. 맞습니다. 제가 오늘 속눈썹 펌을 했어요. 페탈 베이지. 제가 오늘 선택할 도구는요, 요게 모공 브러쉬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제가 모공 브러쉬 기똥찬 거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116번 브러쉬예요. 원래 메이크업 포에버에 모공 브러쉬가 있었어요. 제가 또 메포 브러쉬 덕후거든요. 그 기존에 있는 모공 브러쉬하고 얘가 다른 점이 왜 안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파여져 있어요.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의미가 있죠. 여기가 다 채워져 있으면요 힘이 그만큼 더 세져요. 근데 여기가 구멍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겉에가 더 후들후들하면서 힘이 여기가 약해져요. 이 브러쉬로 스틱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추측을 하면서 해볼게요. 스틱 파데는요 이 양을 좀 잘 조절해줘야 돼요. 여기 모공이 되게 많고 살도 많고 그렇잖아요. 여기 콕콕 찍어준 다음에 바깥에 저는 이렇게 퉁퉁퉁 한번 쳐서 해볼게요. 왜냐면 일자로 또 쭉 그으면은 어떤 부분은 뭉치고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자, 아까 처음에 이건 감성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에 후뚜루마뚜루하게 되게 쉽고 막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손은 가지만 재밌는 파운데이션이다. 나쁘지 않네요. 원래 스틱 파운데이션이 예전에 나왔던 것들은 좀 두껍거든요. 근데 비글로우는 되게 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힘있는 이런 브러쉬로 사용을 하다 보니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좀 스킨케어가 밀리거나 그럴 수 있어서 최소한의 터치로 간단하게 커버를 하는 이런 느낌으로만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애를 약간 끌어와가지고 퍼뜨려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찍어놓은 다음에 우둑우둑 돌린다? 그게 가능한 피부가 있는데 저 같은 피부는 그게 안 됩니다. 모공 브러쉬 뽐뿌 오졌다, 그쵸? 이거는 진짜 좋아요. 난 이거 정말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메이크업 포에버가요, 그 아이섀도우 브러쉬는 별로예요. 뭐라고? 이쪽에도 이렇게 살짝. 그리고 또 브러쉬 자체가 조금 크다 보니까 스틱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디테일 표현하는 거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살짝 여기 뭐 심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눈살처럼 얇은 데를 터치를 하다 보면은 또 은근히 뜨는 느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예 터치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자, 이제 모공 난리 난 코! 저는요 정말 왕모공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 모공을 가지고 모공이 많다라고 하면 명함을 못 내미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 모공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살짝만 펴볼게요. 너무 많이 비비는 느낌보다는 이 브러쉬로 슬금슬금 밀어주는. 자, 에스쁘아는 이제 메이크업 포에버하고 콜라보. 그러면 거기에 살짝 유투를 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다리를 뭐라고? 근데 여러분 이 모공 브러쉬가 있어. 내가 브러쉬 그걸 지금 찾기가 힘든데요. 있어! 시그마예요, 여러분. 전설 옛날 브러쉬. P88 막 미친. 와, 콧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살짝 그어줘요. 이거를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는 거예요. 얘를 막 엄청 펴준다 그런 생각보다는, 특히 인중 같은 데는 아무래도 얘가 되게 딱딱하기 때문에 잘 올라붙진 않아요. 제가 다른 걸로 커버를 하더라도 얘는 여기서 냅둘게요. 근데 이 제품에서 제가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너무 얇다. 다 진짜 좀 두껍거든요? 기술의 발전인지 에스쁘아의 힘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컬러 완전 찰떡이에요. 그쵸? 이제 좀 한번 깔고 나면은 이쪽 부분은요, 턱에 특별히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외곽 라인은 피부 질감이 괜찮아서 이런 데에는 그냥 스카스카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머 여러분, 갑자기 이 브러쉬 너무 뽐뿌오지 않아요? 이 브러쉬 진짜 좋다니까요. 살짝만 마무리 해주고 이러면 커버가 조금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 색깔 좀 어두운 거 더 없나? 나는 이거 쉐딩으로 썼을 때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에스쁘아 선생님, 이거 쉐딩 컬러로 조금 더 어둡게 뽑아주실 생각 없나요? 봐봐요. 딱 이게 베이지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더 얹어요. 안 밀려. 제형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김에 쉐딩에 발 한번 얹어보세요. 이게 색깔만 좋았으면 쉐딩 되겠는데? 미미박스 생각나네. 와,
옛날에 그런 쉐딩 있었는데 미미박스 말고 또 뭐 있었지? 맞아, 에뛰드 101 스틱 맞아. 그것도 한때 또 그랬었죠. 아니 근데 사실 옛날에 나왔던 그런 로드샵 제품들의 이런 스틱 쉐딩은요, 케이스가 너무 좀 장난감 같았어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도 괜찮아요. Keep going. 또 다른 모공 브러쉬가 있죠. 퍼프로 해주세요. 난 좀 눌릴 것 같기도 한데 안쪽에 똑같이 이렇게 조금 찍어볼게요. 그리고 퍼프로 할 때는요, 양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모공 브러쉬보다 조금 더 힘이 있을 거라 가지고 얘를 이렇게 비껴치기보다는 살짝 세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조금 더 밀착이 잘 되고 핏이 딱 되게. 근데 얼굴이 약간 아플 정도로 세게 좀 힘있게 두들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되게 구멍이 많은 투쿠포스쿨의 뭐 그런 스펀지? 그런 퍼프? 이런 걸로 바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공감이 거의 없는, 근데 엄청 빵빵한 이런 걸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벗겨낼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터치를 해줘야 얼굴에 남을 것만 잘 남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모공 브러쉬가 조금 더 편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렇게 잘못하면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도 있고, 물론 이 색상이 제 얼굴보다 많이 밝은 색상이어서 얼룩덜룩해 보이는 건 감안하고 봐주셔야 돼요. 여기에 또 퍼프에 이렇게도 묻혀볼게요. 괜찮을 것 같아. 오히려 퍼프에 묻히니까 커버력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양 좀 조절 살짝 하고. 잘 들러붙는다. 이건 진짜 에스쁘아가 제형을 진짜 잘한 거예요. 약간 양 조절? 그리고 모공도 생각보다 되게 잘 채워주는데요. 와! 어머! 아니 모공의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퍼프 자체가 모공을 되게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퍼프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제형 자체가 얇아서 모공에 오히려 막 그렇게 잘 들어가는 그런 느낌까지도 아닌데, 모공 브러쉬 아닌데도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또 스틱 파데가 기름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잘 미끄러지라고? 근데 얘 안 그러네요. 매끈하게 붙어요. 매트 아니고요. 매끈.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양 때문에 나중에 뭉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제가 지금 얘를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원래 스틱 파데가 잘 뭉친단 말이에요. 안 뭉쳐가지고 지금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뭉쳐. 그 제가 아까 이쪽에 모공 브러쉬로 했을 때 조금 때처럼 밀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있죠? 제가 여기 혈관이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베이지로 가릴게요. 제가 서욱 원장님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배웠는데, 이런 인중 같은 데에는 색상을 또 선택을 잘 해줘야 되더라고요. 여기 다크서클에 코렉팅 하는 것처럼 인중도 코렉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두운 색상으로 하면 더 잘 가려진다. 그리고 코 옆에 잘 끼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코 옆에 그냥 막 쑤셔 넣으면 사실은 지속력에서 그렇게 좋지 않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다크서클에 올리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을게요. 원래 다크서클은 살짝 물기가 좀 더 있어야 잘 얹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모공이 좀 안 채워져가지고 자세히 보면서 컨트롤 좀 하겠습니다. 더툴랩에 이런 총알 브러쉬 가지고, 여러분 이거 더툴랩 총알 브러쉬가요, 입술 그라데이션 하기에 진짜 질감 좋은 거 아세요? 여기 보면은요, 맥의 총알 브러쉬는 이거보다 조금 뾰족해요. 두 개가 좀 다르죠? 얘가 조금 더 퍼져요. 그리고 입술이 조금 도톰하신 분들은, 나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필리밀리의 이 총알 브러쉬가 또 살짝 힘이 조금 더 없어요. 얘가 좀 더 뾰족하고 딱딱한 느낌? 얘가 그 중간? 얘가 좀 되게 후들후들한 느낌. 키포인트. 바닐라를 이렇게. 이게 브러쉬도 브랜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다 생각하고 만드는 거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와, 모공 봐. 완전 잘 돼. 이게 스틱 파데가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 다른 느낌으로 터치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데가 또 채워지고. 야!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문지르게 되면은요, 제형 자체가 좀 들뜨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스틱 파데 매트한 편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촉촉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트라고 하기에는 속안에 수분감은 살아있으면서 매끈하게 마무리가 돼요. 파우더 처리하면 뭉칠까요? 이런 브러쉬 쓰시면 절대 뭉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베이스 제품이 너무 두껍게 올라갔을 때 파우더를 얹으면 그게 뭉치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터치를 하실 때 피부마다 그냥 이렇게 살짝 눌러서만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터치를 해서 뭉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좀 브러쉬 괜찮은 거 사용하시면 절대 뭉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썼을 때 파우더 뭉치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절대 뭉치지 않는다. 무슨 브러쉬인가요? 요거는 피카소의 605번 브러쉬고요. 얘가 이렇게 좀 힘이 없이 후두두들 잘 벌어져 있어가지고 공기감 있게 얇게 파우더를 얹기에 너무 좋고요. 요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밀도가 있어가지고 뭉치는 게 스트레이스이신 분들은 요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얘가 피카소의 133번인데요. 얘는 그냥 조금 더 핏이 잘 돼갖고 느낌이 부들부들해서 사용감을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은 얘가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커버력은 어떤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미친듯이 고커버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커버력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건 기준은 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무너지면 어떨까요? 제가 지속력 촬영을 할 거긴 한데 또 걱정이 됩니다. 지속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얘는 지속력이 무너짐이 예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얇죠? 끼임 없죠? 그 뭉친 거 없죠? 그러면은 무너짐이 덜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도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얇게 바르면은 무너짐이 깨끗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도 메이크업을 얇게 하면은 나중에 깨끗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퍼프보다 모공 브러쉬가 낫나요? 이건 진짜 개치인데요. 저는 그냥 모공 브러쉬하고 퍼프하고 좀 섞어서 쓸 것 같아요. 모공 브러쉬를 처음에 싹싹싹 이렇게 넣어주고 퍼프로 조금 두들겨주면서 얼룩덜룩한 거를 쫙 펼쳐주는 브랜딩이 되게 잘 돼요. 바비브라운 모공 브러쉬는 어떨까요? 제가 또 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가 또 브러쉬 버튼 딱 누르면 다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여기 바비브라운 모공 브러쉬가 없는데요. 바비 모공 브러쉬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놈이 더럽게 비싸요. 저도 제 돈 주고 샀어요. 필름밀리 같은 거 이렇게 아예 깎아놔가지고 내가 이 면적을 확실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바비브라운은 동그래가지고 내 얼굴에 막상 닿는 면적을 넓게 하려면 이렇게 둥글리면서 발라줘야 돼요. 그래갖고 걔가 더럽게 때를 밀어내요. 내가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쓰면서 왜 자꾸 피부가 뜰까? 나는 이거 왜 뜰까? 내 피부가 쓰레기인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내 피부에 맞지 않는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께 추천하고 싶다 하는 건 저는 오히려 바비브라운보다는 필름밀입니다. 스틱 파데 치고 좋은 제품인가요? 아니면 그 자체로도 괜찮은 제품인가요? 그냥 일반 파데를 쓸지 이걸 쓸지 고민돼요. 이거는요. 파운데이션 하나도 없는 분이 스틱 파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난 파데도 있고 쿠션도 있는데 재밌는 걸 찾고 싶어. 좀 새로운 방법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 그러신 분한테 권하고 싶어요. 근데 스틱 파운데이션 써본 중에는 제일 얇고 밀착도 잘 되고 모공도 잘 가려지고 단연 최고다. 렛츠고! 오늘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발인여 유튜브가 오랜만에 출시된 스틱 파운데이션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에스쁘아 선생님들께 제가 박수를 좀 이렇게 쳐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피부 메이크업 시장이 마스크 때문에도 어려운 점이 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품을 출시를 한 에스쁘아 진짜 프로 아티스트 메이크업 브랜드다. 스틱 파운데이션 두껍기 쉬운데 얇죠? 그런데도 모공도 괜찮게 채워주고요. 밀착도 되게 잘 되고요. 때처럼 밀리기 쉬운데 조금만 컨트롤 해주면 생각보다 그것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쉐딩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요거 같은 질감으로 그 그레이빛으로 하면 딱 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으면 지송 여기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까드. 메이크업 한 지 12시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지저분하게 무너지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약간 버벅하시는데? 진짜 엄청 깨끗해요. 근데 아무래도 바를 때부터 코 부분에 살짝 뭉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판판한 피부 쪽에 바른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게 굴곡진 데 바르는데 여기에는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분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파데 리뷰를 해봤지만 엄청 기름이 좔좔좔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는데 코 옆에만 이렇게 스펀지를 이렇게 눌러 넣었잖아요. 살짝 이렇게 내려앉으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 살짝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역시 코 옆에는 브러쉬로 살짝 해줘야 된다. 저는 스틱 파데를 감성 파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성 파데 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미가 필요하다, 인생이 심심하다 했을 때 스틱 파운데이션 하나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